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영자씨의 영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리게 된 영상은 저는 제가 많이 힘들 때 우연히 타로카드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 타로카드를 공부하다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자아를 깨우친다고 해야 되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어떠한 것을 할 때 기쁘고 어떤 것을 할 때 슬프고 나는 왜 슬프고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하고 언제 화가 나고 언제가 아니고 왜겠죠? 왜 화가 나고 왜 슬프고 왜 짜증나고 속상하고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남에게 바라지 않으면 서운할 것도 속상할 것도 화날 일도 짜증날 일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받을 일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남에게 바라지 마세요. 바라지 않으면 화날 일도 속상한 일도 서운할 것도 없어지거든요. 바라지 않으니까 애초에 문제 자체가 없어요. 나만 그러면 되냐?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으면 내가 서운하게 생각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감정을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내 생각에 감정을 씌우는 겁니다. 감정을 받지 않으면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서운하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도 남에게 바라지 말고 감정도 받지 마세요. 감정도 받지 않고 바라지 않게 되면 이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 모든 게 찾아와요. 저한테 행복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많이 모르고 있으면 앞으로 사는 동안 나 자신을 많이 알아주고 챙겨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던 중에 우연히 아이들 책꽂이에서 데뷔한 책을 발견했어요. 사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때는 제가 내용을 알고 읽었을라나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도 너무 작자 헤르만 헤세의 그 깊은 내공이 들어있어서 지금도 읽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내가 이걸 알고 읽었을까? 그냥 글자를 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공부하는 이 타로카드랑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 책 안에 있는 싱클레어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의 감정, 그런 거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 타로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0번 바보카드가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세계, 자기 말고 다른 세계, 결국은 완성에 가면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를 완성해가는,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완성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딱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미안의 줄거리에다가 줄거리를 준비해 왔고요. 줄거리라서 어쩔 수 없이 준비해 왔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타로카드로 대입을 하면서 이 데미안 줄거리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문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랑 같이 데미안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싱클레어는 유년 시절 라틴어 학교에 다니면서 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나뉘었다고 느끼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세계는 평화롭고 옷차림도 말끔했고 의무와 책임, 양심과 가책과 참회, 예의범절을 지키고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고 간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성경의 말씀과 지혜, 질서가 잡힌 멋진 생활이라는 미래로 통하는 바른 길이 있는 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과 엄격함이며 모범적이고 가르침이 있는 곳, 말씨가 부드럽고 상냥한 세계. 여기서 타로카드로 치면 아버지의 황제, 어머니 여황제, 그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여사제, 가르침을 주는 교황, 절제, 엄격감도 있고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균형이라고 치면 이것도 절제거든요. 절제. 그 다음에 정의, 태양, 바보. 저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시작되는 세계는 이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싱클레어가 이런 세계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타로카드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번호 순서는 다 엉켜 있어요. 어차피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순서대로 안 났습니다.
또 싱클레어는 이 태양의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고, 바보카드의 호기심이 많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싱클레어. 그 다음에 바보 호기심으로 또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또 다른 세계는 싱클레어 집 한복판에서 시작되지만 냄새도 다르고 말도 다르며 장래를 내다보는 눈과 요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 소름 끼치면서 호기심을 자아내는 여우에 홀린 듯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멋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잔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또 이 부분에서 타로카드에서의 달카드, 아유 잘 모르고 애매모호하고 깜깜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카드를 나타내거든요. 호기심, 중독, 이런 막 살인 이런 것도 일어나고 하니까 악마 카드. 데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타로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깊이는 못 들어가겠어요. 라틴어 학교에서 덩치 크고 나쁜 짓을 일삼는 크리머를 만났을 때 크리머에게 휩쓸려 다니며 이용당하고 나쁜 짓을 일삼고 도둑질도 하고,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 죄책감, 이런 감정일 때 타로 카드를, 타워, 데스, 악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데미안이 전학을 오며 데미안이란 친구가 싱클레어 인생에 들어오면서 데미안이 크롬으로부터 싱클레어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데미안은 싱클레어 시각으로 봤을 때 데미안은 마법사, 깨달음을 주죠. 그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의 카드까지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보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그때 처음 당시에는 못 느끼지만 나중에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또 데미안 희망을 줬죠. 해방시켜줬으니까. 크레머로부터 뭐 밝은 빛을 받죠. 거의 데미안은 카드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걸 다시 한번
날 종교 수업 시간에 카인과 아벨 그리고 선과 악을 지니고 있는 아브락사스에 대해 알게 되어 궁금증에 휩싸이죠. 싱클레어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끝없는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산책을 자주 하였는데 산책 도중 일종의 우울증과 세상에 대한 경멸, 자기경시로 가득 찬 강렬한 기쁨을 종종 느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경멸, 자기경시로 가득 찬 강렬한 기쁨이라는 이 단어 문구가 어떠한 감정인지 많이 궁금하고 상상이 안 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감정일까 생각을 해봐도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경멸, 자기 경시로 가득 찬 강렬한 기쁨이라는 이 단어의 이 감정선은 어떤 감정선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느 날 산책 중에 베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베크는 술집을 드나들었고 싱클레어도 베크와 같이 자그마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싱클레어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짓거렸고 베크는 싱클레어를 굉장히 치켜 세워줍니다. 이 세계는 새로운 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했고 정신과 물길이 싱클레어 마음속에 헐헐 타올랐어요. 모든 것이 순결하고 비치며 상냥한 자애였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싱클레어, 바흐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좋아했던 싱클레어가 술주정 특유 구질구질한 웃음을 생각하자 가슴이 울렁거렸고 동시에 더없이 처량했고 괴로움에 시달린 가운데 쾌락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싱클레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싱클레어는 이제 암흑세계, 악마세계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은 셈이지요. 여기서 베크를 만났던 시점의 타로카드를 보면 베크는 악마 데스, 데빌, 이게 죽음 데스, 악마 데빌, 타워 카드, 달 카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막 휩쓸려 다니고 하니까 전차나 연인 카드를 넣어도 되나? 싱클레어는 술집에서 대장이었고 영웅이었으며 익살꾸러기였지만 언제나 고독하고 고독했어요.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또다시 죄책감을 느끼며 고독이 밀려오는 생활이 반복되는 어느 봄날에 싱클레어는 공원에서 지나가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는 싱클레어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았으나 훨씬 어른스러웠고 우아하며 뚜렷한 얼굴 윤곽을 한 당당한 표정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에서 데스를 그녀의 이름을 베아트리체라 부르며 짝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타로 카드를 운명의 수레바퀴, 러닝 카드, 그리고 이제 이 베아트리체를 만난 뒤로 생활이 바뀝니다. 밝은 생활로 바뀌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는 별카드, 절제하고 균형을 잡죠. 여황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제가 영상을 찍을 동안 안 짖어야 될 텐데, 우리 강아지 이름이 간장인데 간장님 목소리 한 번씩 들어가도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 싱클레어는 갑자기 생활과 행실이 고쳐졌어요. 다시 독서와 산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죠. 꿈속에서도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싱클레어는 독실한 신앙심 깊은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돌아가 열병과 같이 좋지 않았던 생활에서 발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마음먹고 베아트리체를 숭배하며 싱클레어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싱클레어는 독방을 얻어 베아트리체를 그렸어요. 여기서 독방은 교도소 독방 아니고 기숙사 독방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꿈속에서와 같았고 무의식 속에서 그리는 것과 같이 반복하다 어느 날 신성한 가면과 같이 남성을 닮았는가 하면 여성 같기도 하고 나이도 불분명한 것이 강한 의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몽환적이고 무뚝뚝한 반면 은근한 생기가 넘쳐 흐르고 누구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었으나 누구와 많이 닮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물끄러미 그림을 바라보다가 데미안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싱클레어 변화는 어느 곳을 데미안이나 어떤 운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럴수록 그 고독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어요. 어느 날 싱클레어가 꿈을 꾸며 그린 새가 데미안에게 보내졌을 때 기묘한 방법으로 화답이 왔어요. 쉬는 시간이 끝난 후 교실 자리에 앉았을 때 싱클레어 책에 종이 쪽지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쪽지에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알은 세 개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라는 쪽지였어요. 그런데 신이기도 하면서 악마이기도 한 신이 바로 아브락사스였어요.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에 대해
궁금증을 키우며 거리를 헤매이다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는 교회 안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였는데 교회 안은 깜깜했고 가느다란 불빛 한 줄기가 이웃 창 너머로 비쳐들고 있는 곳에서 연주를 하였어요. 여기서 피스토리우스 뒤에 또 싱클레어는 그 후 몇 차례 저녁 무렵 그 교회 앞에서 앉아있거나 주위를 서성이거나 서성거리며 연주를 엿들었어요. 여기서 피스토리우스는 타로 카드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 운돈자, 발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운돈자, 달카드, 교황, 이라 하겠어요. 예, 영상이 자꾸 찍다가 중간에 끊기는 이유가 뭘까요? 저절로 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가 싱클레어는 그 남자 피스토리우스와 자그마한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아브락사스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알고 있는 지식을 싱클레어에게 말하여 주었어요. 피스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해낸 일이 있는 신과 악마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들 속에 가능성으로 소원으로 빠져나갈 길로서 함께 포함되어 있지. 인류가 모두 죽어버리고 교육받는 일도 없고 별로 재능도 없는 아이가 겨우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 틀림없어. 이 글귀에서 저는 타로카드 데스가 생각났어요. 이게 죽음이 서서히 다가와서 다 쓸고 가도 알고 대비한 자, 교황. 여러분 보이십니까? 알고 대비한 자, 교황하고 어린아이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 태양이 저 멀리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카드 속 그림이 생각났어요. 카드 속 그림을 그대로 피스토리우스가 얘기한 것 같아서 소름이 돋았답니다. 이 데스 그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데 이게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조금씩 높고 자유롭게 머리를 쳐들어갔으며 마침내 싱클레어의 황금빛 새는 산산이 부서진 세계의 껍질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는 걸 느끼고 피스토리우스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 지향하는 길을 한 발짝 진전시켜준 점이었죠. 싱클레어는 자신을 이 친구 저 친구와 비교하고 우쭐거리기도 하고 열등감에 괴로워하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또 피스토리우스는 어떤 인간을 증오한다는 것은 그 인간을 통하여
자기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증오하는 거야. 우리들 자신 속에 없는 것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같은 거야. 현실이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현실 말고는 없어. 대개의 사람들이 그처럼 비현실적인 것은 외부의 모습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는 전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야.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 말에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급생 중 한 아이, 크나우어가 싱클레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크나우어가 싱클레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이유에는 크나우어 자신은 목사길을 가야 하지만 순결, 정직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춘기 고등학생이다 보니 호르몬 영향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조절한다 하더라도 꿈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입에 담기도 힘든 꿈을 꾸므로 이런 자신의 상태에 혐오감과 죄책감을 느끼는데 싱클레어는 그런 것을 잘 다스려서 크나우어 눈에는 싱클레어는 어떠한 도수를 부려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다 생각해서 싱클레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저는 여기서 타로카드, 악마 카드, 크나우어가 느끼는 중독적인 생각을 악마 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싱클레어가 깊은 잠을 자며 여러 꿈을 꾸다 뭔가 큰 폭풍우 소리와 같이 어둡고 묵직한 소음에 잠을 깨 불안에 휩싸인 채 어둠이 깔린 골목길을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게 찾으며 돌아다녔어요. 어느 짓담한 공사판 같은 골목 으슥한 기퉁이의 구석진 곳 어둠 속에 크나우어가 자살하려고 거기에 있었어요. 싱클레어는 크나우어를 데리고 기숙사로 들어온 그 사건 이후로 크나우어는 충실한 하인이나 개처럼 싱클레어를 따르고 싱클레어와 똑같은 생활을 하려고 했으며 맹목적으로 싱클레어 뒤만 따라다녔어요. 그는 싱클레어를 전능자로 보았어요. 그래서 전능자는 마법사를 타로카드에서는 전능자로 보거든요. 크나우어는 싱클레어를 전능자로 본 것이에요. 여기서 크나우어가 그러나 이상한 일은 크나우어가 이상한 질문이나 바보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싱클레어 쪽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 애태우는 경우가 많았고 크나우어 순진한 생각이나 희망이 그러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나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틈엔가 크나우어는 싱클레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데미안을 만난 싱클레어는 이야기를 하며 데미안 집으로 갔어요. 데미안 집에서 데미안 어머니를 만난 싱클레어는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느꼈어요. 싱클레어는 이 여성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게 될 새로운 이상의 시련이라 여겼어요. 엄격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고독을 더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보다 오히려 성숙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싱클레어는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았으며
맹세를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한 것인데 이 지점에서 약속된 나라들로 통하는 아득하고 멋진 길이 가까이 있는 행복의 나무 그늘로 덮여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에바 부인을 싱클레어 눈으로 본 시점에 완성 카드하고 운명의 수레바퀴, 여황제, 기준을 정했으니까 정의. 에바 부인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희망 하나 추가할게요. 절제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에도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자꾸 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했네요. 영상 다 찍을 때까지 우리 간장이가 안 찍고 영상도 안 끊기길 바라며 마지막 고군분투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싱클레어가 그려서 보낸 새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도움으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만 데미안이 이끈 길의 마지막은 싱클레어 자신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었지요. 헤세는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서 깨달음이란 곧 자기 자신의 발견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발견, 이것이 곧 자기 완성이며 독자적인 자립이란 말이지요. 이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에바 부인을 보며 자신의 내면을 완성해가는 가면서 느낀 감정을 다루고 1차 세계대전으로 데미안하고 싱클레어가 참전해서 부상을 당해서 그 전쟁통에 싱클레어가 다리 부상을 당했는데 데미안도 마침 다리 부상을 당해서 그 치료하는 야적 박사인가 거기에 오게 됩니다. 옆 침대로 오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그때 심리적인 불안감, 공포, 두려움, 그 유년 시절 크리머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 새로운 세계에서 그 공포,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게 내면에 많이 있던 게 다시 발현이 돼서 두려웠는데 데미안을 보는 순간, 옆 침대 데미안을 보는 순간 마음의 안정을 조금 찾죠. 그리고 혼자가 아닌다는 걸 알게 되고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함 이런 게 조금 잦아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데미안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 안에 나오는 그런 그거를 그런 감정선 이런 거를 인물로 설정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읽은 시점으로 저기 평을 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 혼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데미안이 이제 없는 거죠. 꿈속에서 데미안하고 불안에 떠는 자기에게 데미안이 이제 키스를 해주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대면은 없죠.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완성시켰다, 찾았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 맞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흥미롭게 보셨나요? 뭐가 상황적으로나 뭐 학술적, 학문적 다 맞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미로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성숙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실 행복한 영장실을 어떤 컨텐츠로 할까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타로 카드를 접하고 나서 만든 컨텐츠다 보니까 타로 카드와 관련된, 처음에는 제너럴 리딩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그게 저랑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직 공부 중이라서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필이 꽂힌데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즐겁게 봐주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맞나? 어감이 맞나? 개 어리숙합니다. 불안정하고 목소리 톤도 뭐 안 좋고, 그런데 진짜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그 다음에 기분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며 저는 정말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